보자. 현준이한테 그러지 마세요. 응? 우리 먹보. 응? 그런 의미로 하나 더 주세요. 그래요. 하나 더 먹어요. 우리 먹보. 앉아. 아유, 그래. 이거 두 개 다 줘도 되겠어요? 네. 그래도 되겠어요? 아니요. 아우, 근데 먹보 진짜. 저도 하나 주세요. 현준 하나 주든, 아니, 하나 주세요. 아유, 진짜. 아우, 좀 먹보. 자, 보자. 이 문제는 보통의 우리가 그 풀게 되는 연력학 이런 열화학 문제하고 좀 달라요. 독특한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내가 아주 좋아하는 문제고 그 피트 기출 문제로 나왔었던 겁니다. 여러분 학교 기출 문제 앞으로 피트 기출이 엄청 많이 나올 텐데 예전에 활성화됐었던 약대를 가는 그 과정에 치는 시험입니다. 네. 뭐 여하튼 그래서 요거를 구하기 이제 거기서 이제 뭐냐 문제는 그래서 이 메테인 CH4 이것에 자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했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 영어로 읽어봐. 영어로 시작. 스탠다드 포메이션 엔탈피 체인지. 알겠죠? 자 이거를 구하라가 또 아니에요. 구하라가 아니고 이거를 알려면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데이터 외에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말고 하나 더 무엇이 있어야 이걸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상당히 독특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 헤스의 법칙을 적용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필요한 자료에 대한 어떤 화학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필요한 자료에 대한 화학 반응을 머릿속에서 막 상상을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하면은 사실 찾을 수는 있으나 머릿속이 굉장히 브릴리언트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거 상상을 해서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헤스의 법칙이 어려울 경우는 자 뭐로? 요 개념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개념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이렇게 명심하세요. 그 다음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될 텐데 이겁니다. 제시된 데이터를 델타 HF 노트 그래서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와 연관을 짓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열화학 문제를 아주 일반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저거를 통해서 모든 열화학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헤스의 법칙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사실 제시된 데이터를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로 연관을 짓게 되면 이건 모든 열화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해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 해법이란 얘기는 통할 때 있고 안 통할 때 있다는 얘기입니까? 언제나 통한다는 얘기입니까? 언제나 통하는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언제나 통하지만 약간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근데 헤스의 법칙은 시간을 좀 덜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덜 걸리지만 헤스의 법칙은 그 순간 눈치를 탁 채야 되고요. 근데 그 순간 눈치를 채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반적 해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알아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제시된 데이터를 표준 생성 엔탈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우선 제시된 봅시다. 자 우선 여러분 이렇게 되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보통 하죠? 무슨 반응? 이런 반응을? 아 뭐 다 좋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유형을 갖는 반응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슨 반응이다 이렇게 부르죠? 연력학적 표현이 아니더라도요. 그렇죠. 연소라고 하죠.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의 뜻은? 이건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산소와 반응하는 반응을 요걸 연소 반응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누가 산소랑 반응하냐면요. 탄소가 산소랑 반응하고, 자, 여기는 CH4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혹시 CH4 이름 아는 사람? 지금 당장 필요는 없는데, 뭐 천문과학고는 2학기 때부터, 그 다음에 그 경남과학고는 2학년 때부터 뭘 배우게 되냐면 유기화학을 배우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녀석 자주 나오게 될 텐데, 얘 이름은 메테인 되겠습니다. 메테인. 뭐 이름만 우선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흑연의 연소 반응이고요. 두 번째 거는 누구의 연소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다. 지금 딱 산소랑 반응하잖아요. 그죠? 자, 이 연소를 영어로? 연소를 영어로? 어떻게 기억해요? 저번 시간 잘 들어가지고.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나갈 때 버려야 되는 거 알겠죠? 저번에도 버렸어요. 진짜로요? 잘했어요. 기대할게요. 네. 알겠죠? 우리 이 먹보. 사람이 되어가죠. 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아니, 난 좀 귀엽다고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래요? 자기가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또 황송하네요. 자, 어쨌거나 연소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컴버스천 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컴버스천. 그래서 여기에 COMB를 따서 이게 COMB, 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소를 우리말로 컴 이렇게 줄여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가 일부 영어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학교 교재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흑연의 연소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바로 CH4의 연소 반응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때 엔탈피가 요래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뭐 당장 이 문제 풀 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발열이란 얘기예요, 흡열이란 얘기예요. 발열이죠, 발열. 자, 여러분 연소 반응의 특징. 연소 반응에서는 항상 뭐가 눈에 보여요? 연소 반응 항상 눈에 뭐가 보여? 빛. 이게 불 난다고, 불. 무슨 말 알겠죠? 저 탄소를 태우건 메테인을 태우건 이게 불 난다고, 불. 그럼 불 날 때는 우리가 뜨끈뜨끈해져, 차가워져? 뜨끈뜨끈해지지? 그 뜨끈뜨끈해진다를 연력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발열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알겠죠? Are you okay?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그 제시된 데이터를 표준 생성 엔탈피로 관련을 짓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요. 이게 CO2. 요거로 하는 거 알겠어요? 맞아요? 즉, 첫 번째 데이터는, 자 보세요. 첫 번째 데이터는 탄소의 그냥 흑연이죠. 흑연의 연소 엔탈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산화탄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걸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 두 번째 데이터는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저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저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자, 잘 봐요. 이 앞에 이 콤이 뭐 줄임말이에요? 콤이 뭐 줄임말이었냐면요. 연소 반응. 이걸 줄임말이었죠? 그러면 연소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그 방점을 두지 말고요. 연소 반응도 일종의 화학 반응이죠. 맞아요? 연소 반응도 화학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연소 반응이건 무식이 반응이건 간에 반응 엔탈피 변화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생성 엔탈피 변화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어디서 어디를 빼서?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가지고. 이해했습니까? 지원아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 정의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있나 살펴보면 이거 데이터 얼마예요? 이거 데이터 얼마예요? 이거 뭐죠 이거? 여기 있네. 그럼 마이너스 393.5죠. 그죠? 자, 그 다음 이게 뭐죠? 요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계속 외우라고 했던 거 이거 얼마죠? 0이라는 거 알겠죠? 왜? 호돈소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는 항상 0이라고 했죠? 아시겠습니까? 이해했죠? 그리고 여기에 물론 사실 이 문제 풀 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를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화학 양으로 계속 넣어줘야 되죠.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에너지하고 뭐가? 물질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얘를 만약 굳이 좀 정리하자고 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델타 HF CH4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393.5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도인 양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놈인데 이것을 구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바로 요거. 그러니까 답은 뭐란 얘기예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H2O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를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H2O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를 알고 싶은데 선택지에 보면 없어요. 그죠? 없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 H2O 상태가 리퀴드죠. 리퀴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H2O도 상태가 액체인 거예요. 얘가 지금 액체인 거야. 그래서 H2O 액체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가 사실은 문제 없어.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 H2O 리퀴드의 표준 생성 반응. 이걸 한번 작성해 보자 이런 얘기지. 여러분 그러면 H2O의 표준 생성 반응을 작성해 볼 수 있겠어요? 시작!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H2O의 표준 생성 반응 작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주 단순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나요? 맞죠? 자, 그럼 이때 얘는 에너지 관계로 보자면 H2O 리퀴드의 표준 생성 엔탈피죠. 맞나요?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잘 보시면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냐면 수소기체의 연소 엔탈피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H2O 입장에서는 생성 반응인데 반응물인 수소 입장에서는 산소랑 반응하니까 연소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선택지 몇 번에 나와 있어요? 1번에 나와 있죠.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친구들한테 잘 주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아니 하나만 주면 돼요. 고마워요. 아리는 왜 안 줘요? 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리는 빅파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면 산도는요? 산도. 네. 자, 보자. 저거. 그래서 답을 1번이라고 쓰면 된다고. 1번에 나와 있죠. 수소기체 연소 반응.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문제 지금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풀 때, 그러니까 뭐냐, 굉장히 어렵고 뭐 절대 풀지 못한다 이런 수준의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외우라고 했던 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내가 얘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요거 하나 또 알아보시면 이게 상태가 다르면 엔탈피 변화가 달라집니다. 자, 거기 이런 반응이 하나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럼 얘는 요거라는 거 알겠어요? 자, 잘 봅시다. H2O 리퀴드를 우리 일상생활 말로 뭐라고 불러요? 물이라고 하죠. H2O 가스를 우리 일상생활 말로 뭐라고 불러요? 수증기라고 하죠. 자, 분자식은 똑같이 H2O, H2O지만 기체냐 액체냐 상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절대 다릅니다. 절대 다르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러분 대소비교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수증기가 더 커요. 대소비교. 아니, 수증기가 더 작아요. 대소비교. 똑같아요. 야, 인간아, 다르다 그랬잖아. 다르다 그랬는데 같다 그러면 저 먹보 진짜. 자, 지환 어디가 크겠어요? 수증기요. 도현 어디가 크겠어요? 물이요. 도현.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다고. 예민하네. 그러면 예민하군요. 시련해요. 그런가요? 뭐라고? 도현이가 많이 힘들죠. 힘들겠다고요? 물이요, 물. 아리야, 어느 쪽이 더 크겠어요? 대소비교. 자, 바로 봐. 답은 짜자자잔. 수증기 쪽에 엔탈피가 더 크죠. 뭐라고요? 선생님, 함정인 줄 알았어요. 무슨 함정이야, 함정.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자, 이 밑에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자, 만약 이런 반응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반응에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상태 변화. 응? 증발. 그렇지. 증발 반응이죠. 증발 영어로? 베이포라이즈. 베이포리제이션이라고 했잖아요. 베이포리제이션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베이포리제이션이라고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표준 증발 엔탈피 변화. 오케이? 그러면 이 표준 증발 엔탈피 변화는 이 앞서 델타 HF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뺀 거. 바로 봐. 요거 사이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왜냐하면 항상 나중에 있는 게 생성물이고 좀 요 주어진 반응식에서 처음에 있는 얘가 반응물이잖아. 생성물에서 반응물 빼면 표준 생성 엔탈피를 그게 주어진 반응 엔탈피라고 했지?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도 있냐면 헬스의 법칙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거 내비두고 여기서 이거 빼봐. 그럼 이거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에너지도 똑같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증발 과정은 언제나 흡열이에요, 언제나 발열이에요. 항상 증발 과정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흡열이라고요. 그러니까 얘 넘어가면 그치.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자식이나 구조식이 같아도 그래서 상태가 다르면 에너지가 같다 다르다? 상태가 다르면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알겠죠? 도현 알겠죠? 도현 알겠죠? 대답을 안 해. 네. 아, 또 금쪽이 대답도 늦게 하고. 없고 알겠어요? 왜 또 친구를 때리는 거야 이렇게? 때린 거 같은데요. 때린 거지 그거. 형식 아빠 뭐. 진짜 정말. 아, 정말. 자, 쓰셨습니까? 자, 빨리 표기를 마무리하세요.
자, 내 쓸 동안 맹하게 있지 말고 풀어보세요. 경남 갖고 기출이에요. 육십삼, 635, 63, 635, 653, 1300, 394 킬로줄. CAC2 오케이. 자, 여긴 다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도현아 잘 풀려요? 이제 도현이 선생님 왜 대답도 안 하고. 저요. 어? 저요. 내가 물었는데 대답도 안 했잖아요. 언제요? 어.
여러분들 무서워서 내가 무서워서 같이 못 찍겠어요. 지금 적고 있잖아요. 또 학생 선생님들 짜증낸다 또. 아리야, 저 난로 따뜻해요? 그래. 원래 난로가 이게 앞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리가 슬쩍 건드려가지고 아리 개인 난로를 쓰고 있어요. 아리, 좋아요. 좋아. 아우 재밌어. 자, 그래서 풀어보시오. 준이 형, 잘 돼요? 응? 풀었는데요. 응. 숫자가 이상하게 나와요. 그거 틀린 거죠. 안 돼. 시간 좀만 더 주세요. 어서 해보세요. 풀 수 있어요. 그래, 해봐요. 그게 화이트가 뭐예요? 아, 흑연을 영어로 그래파이트라고 합니다. 흑연. 그래핀. 네, 그리고 흑연의 그 일부를 또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현준 다 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계산할 수 있지 않아요. 연필에서 손을 놨다는 얘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답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답지가 잘못됐다고요? 이 나쁜 놈아? 답지가 잘못될 리가 있어요? 풀이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봐주세요. 싫어요. 무조건 틀린 건데 왜 봐요? 무조건 틀릴 수도 있고 왜 봐요? 뭐라고요? 풀면 봐요. 뭘 봐요, 보기는. 뭐 풀어서 맞추면 나 때리게요? 뭐 와,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와, 진짜 등치를 밀어붙여 나 때리려고요? 야, 진짜 등치 크다고 진짜. 와, 선생님도 때리고. 아, 그래요? 정말 그럴 사람 같네요. 나 때린다고 하니까요. 아이고. 띠띠띠디디 디디디디디디. 아이고.
그 고민돼요? 차분히 푸셔야 돼요. 차분히.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차분히 풀어야 돼요. 했어요? 아, 반대로 썼다고? 지원이 잘 돼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렇지. 조용히 해라. 은쪽이는 지금 아예 포기하고 안 하고 있죠. 어? 기상이 너무 하기 싫어. 계산을 하기 싫다는 뜻은 등급을 올리기 싫다는 뜻이죠. 그럼 해야죠. 진짜 5등급 맞아가지고 6등급 맞아서 부경대 갈 거예요? 이렇게 풀었습니다. 맞췄어요? 예. 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진짜 여러분 부경대, 동아대, 뭐 동의대 이런 데 가서 피눈물 흘리지 말고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나. 방인고 아니야? 차원대 부부이잖아. 아니 차원대 차원 가고. 아니면 여기 가까운 창원대 갈래요? 창원대? 외진 닮은 사람. 수학은 아름답다 주장. 응? 창원대에서 대학 아니 창원가고에서 대학 탐방으로 창원대나 강남대 가요. 간다고요? 갈 수도 있죠. 진짜요? 갈 수도 있죠.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몇 명은 창원대 갈 테니까요. 너무 하시네. 너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저 선생님 후배할게요. 뭐라고요? 선생님 저 선생님 후배할게요. 그럼 감사하죠. 그럼 내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 미래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된단 말이에요. 나만 걱정하는 것 같아, 왜? 이 은조가 그 장난치고 있어요, 지금. 안 풀고. 야, 정말. 자, 해볼까요? 계시면 돼. 어? 계시면 돼요. 다 풀었어요? 네. 잘했어요. 그렇다면 잘했어요. 자,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어떤 이제 반응식이 하나가 있고요. 결국 이 녀석에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반응 엔탈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도록 이제 데이터들이 쪼저저정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을 보고 이 녀석의 반응 엔탈피를 구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맨 처음 뭐부터 하라고 했었냐면 뭐부터 하라고 했죠? 맨 처음에? 맨 처음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 바로 제시된 데이터를 누구랑 연관 지으라고 했어요? 제시된 데이터를 누구랑 연관 지으라고 했어요?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와 연관을 지으라고 했죠.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기다가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1, 2, 3, 4, 5 이렇게 첨자들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첨자들을 넣으면 이게 첫 번째 반응에서 다섯 번째 반응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1번부터 다섯 번째 반응에 이 데이터가 과연 표준 생성 엔탈피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델타 HF 노트 CAC2 맞아요? 맞죠? 이거 해설지에 풀이가 있잖아요? 그럼 해설지의 풀이를 눈으로 쓱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손으로 안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부경대 가요. 그럼 안 되겠네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반드시 뭘 해봐야 돼요? 실제로 내 손으로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내 손으로 해보질 않으면 절대 좋은 성적 얻을 수 없어요. 해설지에 나와 있어도 그 해설지를 따라할 수 있도록 진짜 내가 내 손으로 해야 돼요. 알겠죠? 아시겠죠? 당부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이 녀석의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로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두 번째 반응. 얘도 칼슘 호돈소, 산소 호돈소죠. 이것이 호돈소인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것도, 두 번째 엔탈피도 바로 뭐냐면, 델타 HF 노트, 보시다시피 CaO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네. 이 곱해서 저거 무슨 말이에요? 양변을 뭘 곱해요? 화학 양분 계수. 누가요? 그게 다 정수가 되게 해서 마이너스 635 아니에요? 주어진 반응식이 있죠. 주어진 반응식엔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주어진 반응식 자체의 열량 변화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분수 계수를 넣어줬겠어요? 왜 일부러 이렇게 왜 분수 계수를 넣어줬겠어요? 이게 1몰 기준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표준 생성 엔탈피의 정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함부로 2, 3 내 맘대로 하면 완전 나가리예요. 알겠어요? 제시된 그대로 놓고 봐야 돼. 그대로 놓고 봤을 때 이 반응이 무슨 반응인지를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놓고 봤을 때 에너지 상태가 이거라는 거고, 그대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이 녀석의 표준 생성 반응이니까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가 제시된 이 에너지구나 라고 해야 되지. 저기 내 맘대로 2배, 3배 하면 그때부터 완전 나가리예요. 알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반응. 세 번째 반응부터 자, 호돈소예요, 호돈소 아니에요? 호돈소 아니죠. 이것도 호돈소 아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델타 HF 노트 한 다음에 저기 CaOH2 델타 HF 노트 한 다음에 CaO 델타 HF 노트 H2O. 자, 이 사이에 우리는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반응물을 탁 더해가지고 생성물로 빼면 그게 주어진 반응이 엔탈피겠구나. 맞나요? 맞죠? 아시겠습니까? 맞아요? 자,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냐면 얘를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얘는 CaU가 저기 있으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맞아요? 자, 왜냐하면 이게 뭐죠? 이게 여기 있잖아요. 바로 델타 H2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바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나요? 여기 있는 얘도 반대쪽으로 넘기면 이게 되겠죠.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반응식. 이것도 호돈소 물질이에요? 호돈소 물질 아니에요? 호돈소 물질 아니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바로 괄호 열고 2배의 델타 HF 노트 CO2 더하기 델타 HF 노트 H2O 빼기 델타 HF 노트
C2H2 더하기 2분의 5 델타 HF 노트 O2 맞나요? 당연히 어디서 어디를 뺐어요? 생성물에서 반응물 뺐죠. 생성물에서 반응물 뺐고요. 그리고 뭐까지 다 고려해줬어요? 뭐까지 다 고려했어요? 주어져 있는 개수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저 반응식 자체에다가 손대면 큰일 나요. 알겠어요?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주어져 있는 반응식 그대로 2배, 2분의 5배 한 거예요. 반응 양을 계속 그대로 감안해서. 되십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여기 이제 CO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긴 H2O가 있고요. 그 다음에 C2H2가 있고 O2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만큼은 얼마죠? 이만큼. 이만큼은 0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기압 25도씨에서 호돈소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0이라는 거. 그래서 써주긴 했지만 의미상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안 써도 되는 거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반응. 자, 다섯 번째 반응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인데 보시다시피 흑연, 산소 다 뭐죠? 호돈소 물질이죠. 그럼 얘는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델타 H F 노트 CO2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만큼이 또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델타 H5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델타 HF 노트 C2H2는 자, 쟤를 저쪽으로 보내면 제가 이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델타 H4 그 다음 더하기 델타 H5 그 다음 더하기 2배 여기 요거 빼먹으면 안 되겠죠. 저거 하나 빼먹으면 이제 다 계산 다 틀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델타 H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델타 HF 노트 H2O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저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CaOH2는 23H4.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저런 식으로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를 표준 생성 엔탈피랑 연관을 짓는 거예요. 저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뭘 해볼까요? 드디어 따라서 이 주어진 반응의 델타 H 리액션 노트 이걸 계산해 보자고요. 주어진 반응의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를 구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뒤에서 앞에 걸 빼면 되죠. 그러면 델타 HF 노트 CaOH2 자, 주어진 반응의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를 저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겠죠? 표준 생성 엔탈피를 역시 표현하는데 어디서 어디로 뺀 거예요? 생성물에서 반응 뺀 거예요. 그냥 배운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에요. 알겠죠? 그 개념을 그대로 계속 반복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나와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정리한 데이터를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자, 요거 어디 있어요? 요거 어디 있냐면
바로 CaOH2의 그 뭐냐면은 데이터니까 CaOH2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 나왔죠. 여기. 요거 그대로 저기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델타 H2, 델타 H3 한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더하기. 자, 얘 어딨나? 얘는 아까 구해놓은 것 중에 여기 있네요. 여기. 그대로 넣어.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리 표현하고 얘는 이리 표현했어요. 그 다음 빼기. 요거 어딨네요? CaC2. CaC2 어딨냐면 여기 있네요. 바로 여기 있네요. 바로 델타 H1이죠. 그 다음 얘는 그대로 왜 중괄호 안 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되십니까? 됐죠? 아시겠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오호. 저렇게. 맞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희한하게도 사실 여기 H2O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지금 문제에서 제시됐어요? 제시돼 있지 않아요? 제시돼 있지 않거든요. 제시돼 있지 않는 이유가 이제 뭔지 알겠죠? 최종적으로 구하면 여기 이 부분하고 요거가 삭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거가 된다고요. 그렇게 구성된 문제니까 아예 처음부터 제시가 안 돼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각각의 값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델타 H1, 자, 마이너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63. 자, 델타 H2는 마이너스 635. 델타 H3는 마이너스 653. 빼기. 델타 H4는 마이너스 1300. 더하기 2배에서 델타 H5는 마이너스 394. 하면 값이 뭐가 나온다? 값이 마이너스 713. 단위 아마 문제에 킬로줄로만 나와 있으니까 킬로줄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뭐냐면은 하나의 팁은요. 계산이 아주 복잡해지죠. 계산이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잖아요. 여러 개 더하기 빼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데이터 숫자 있죠. 그 숫자를 바로 대입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문자들로 표현했죠. 이게 훨씬 계산하고 표현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막 넣고 일부러 계산하지 말라고요. 일부러 계산하지 말고 아예 그냥 문자로 계속 풀라고요. 그래서 최종 답을 문자로 표현하고 최종 계산을 할 때만 숫자들을 넣어서 계산하라고요. 이러면 오히려 문제풀이가 더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누가 계산 너무 많아서 짜증나고 이랬잖아요. 계산 많아 짜증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계산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원리를 이용해서 문자로 표현하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데이터를 넣어서 한 번만 계산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거를 깨달으려면 내가 실제로 연필을 들고 이렇게 풀어보지 않으면 이걸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문제 해설 나와 있으니까 뭐 이러면 되겠네 하잖아요. 그럼 부경대 가요. 그러면 진짜로. 창원대 가는 거야. 알겠어요? 꼭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볼 것 같은 저 표정. 이건 뭘까요? 이제부터
절대로 안 해볼 것 같은 저 애티튜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진짜 어? 제 진짜는? 목숨을 걸고 어? 아, 난 자기 목숨 따위 원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저한테는 중요하니까 그게 그거죠. 목숨은 걸지 마시고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얘는 또 다르게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얘는 두 번째 헤스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어요. 헤스의 법칙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헤스의 법칙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더하기 빼요? 그 헤스의 법칙의 최종 결과가 그게 이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빼주고요. 두 번째 반응, 세 번째 반응 더하고 네 번째 반응을 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반응은 두 배에서 더해요. 그러면 이 반응이 나옵니다. 진짜로, 알겠죠?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냥 진짜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눈을 크게 뜨고, 알겠어요? 눈을 크게 뜨고 이 다섯 개 반응하고 얘를 번갈아 보는 겁니다. 번갈아 보고 두 번째 분은 그냥 더해. 그 다음 얘는 빼주고 얘도 빼. 그 다음에 얘는 두 배 하면 다 온다. 테이도 못한다. 그게 헬스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테이를 할수 있거든. 아니면 유테이. 이게 헬스의 법칙이에요. 알겠죠? 그거보다 아니 그러면 사실 헬스의 법칙을 적용하라는 게 지금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써도 되는 거죠? 써도 되는 말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헬스의 법칙하고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풀이가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 풀이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 기억해 뒀다가 상황에 따라 더 편리한 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 경남과학고 선배 중에 준우라는 애가 있거든요. 이번에 대학 갔는데 준우 걔가 이제 수학 경시대회 상 받고 이런 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준우라는 애인데 경남과학고에 여러분 선배 2학년 때 이제 조졸해가지고 이제 대학 갔는데 그 준우 같은 경우 별명이 천재소년이었어요. 되게 똑똑한 애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준우 같은 경우는 이거 풀려고 하는데 선생님 두 번째 세 번째 더 하고요. 첫 번째 거 빼고 네 번째 거 빼고 두 번째 거 다섯 번째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맞아요. 그것도 너무 MSG다.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데이터하고 반응식을 보고요. 만약에 이게 눈에 보이면 이렇게 하세요.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만약에 눈에 보이면 가장 좋은 풀이죠. 재빠르니까. 알겠어요? 근데 내가 그런 천재소년이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풀려요? 무조건 안 풀려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풀려. 알겠어요? 무조건 풀리는 일반적인 해법이고요. 요거는 하필 그날 신내림을 받아서 갑자기 뭐 팍 보이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알겠어요? 왜? 사람의 컨디션이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 하필 그날 신이 온 것 같아. 그럼 이게 눈에 보일 수 있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 그럼 기분 째지겠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아. 오늘 컨디션이 별로야. 그럼 이렇게 가야 돼. 알겠어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때 하나의 팁은 숫자를 되도록 써라봐라. 숫자를 제대로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자로 푸는 게 오히려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알고 봐도 안 보이는데 그렇죠.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하나씩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면 하고요. 근데 안 보이면 저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내 개인적인 나의 취향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당연히 나의 취향은 2번이요. 당연히 이거죠. 왜냐면 나는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라서 나는 이게 안 보여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난 이게 안 보여요. 신내림 받으면요. 나는 그럴 때도 없어요. 난 되게 둔해서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런 게 안 보여요. 주차장 사건. 네, 그러니까 난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못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 아는데 난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이렇게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헬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사실 배우기는 하지만 오히려 헬스의 법칙 같은 게 눈에 띄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아주 간단하게 풀었던 연수문제 15 있죠? 연수문제 15 봐요? 연수문제 15 봤어요? 이런 건 헬스의 법칙으로 풀기 쉽다고요. 왜냐하면 관여된 반응식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요. 2개밖에 없으니까요. 아까 연수문제 15 있잖아요. NO하고 NO2. 그게 만약 반응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런 건 헬스의 법칙으로 하죠. 눈에 쏙 보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저 델타 HF로 풀어야 돼요. 표준 생성 엔탈피로 푸는 게 내가 볼 땐 더 좋은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취향에 맞는 걸 골라 쓰시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이게 지워도 되죠? 에? 지워도 네, 지워도 됩니다. 왜 지우려고요? 보통 장난치려고 그러죠. 이건 지우면 안 돼요. 아, 그건 내비두고, 그건 내비두고. 이건 8은요? 8.3부터 지우면 돼. 그거부터 지우면 돼요. 네.